들어가는 내신 자격증 출결 학교 활동은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지 간에 모두 다 공통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뭐냐?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이 되겠죠. 공기업 대기업은 NCS 시험이 되겠죠. 삼성 가려면 G사트가 되겠죠. 부사관 되려면은 부사관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계속 안내를 합니다. 모두 다 공통으로 준비하는 사항 외에 플러스 알파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아시면 좋겠고, 뒤에 가면 내신 등급대별 어떤 알파를 선택하는 게 효과가 확실하게 나더라 하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견해를 또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매력적인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들려면 나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나의 보완할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1번부터 8번까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입에 반영이 안 됩니다. 기록은 가능한데. 근데 저희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이거 일반고에서 일반고를 대상으로 하는 걸 설명을 드리시고, 이거 3번, 4번, 7번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특히 4번. 4번 같은 경우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은 이게 4번이 6번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자격증을 따는 공부가 내신 공부고, 그 다음에 인증취득사항이 NCS 교과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특히 중요하고, 수상 경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일반고와. 그 다음에 독서활동 상황은 여기에 기재되는 거는 들어가지 않지만 독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세특 들어보셨죠?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500자씩 서술형으로 써주는 거. 그 아이가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어떤 능력을 표현하는 건데, 거기에 반드시 교과와 관련된 심화 독서를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 1번부터 8번까지가 공통준비 사항입니다. 공통준비 사항. 그런데 제가 이제 특별 전형의 인원만 한번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2024 학년도 대입. 어머님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학교 입학을 2024학년도에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졸업한 3학년들이 되겠죠. 그러면 올해 3학년들은 이 앞에 어떤 숫자를 달고 있는 자료를 보셔야 될까요? 2025학년도 대입. 저희 3학년 애들 다 2025학년도 대입 맞습니까? 맞나요? 네, 재수 삼수 안 하고 2025학년도 대입에 가는 겁니다. 어머님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이거는 저희가 5월달에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 가져왔습니다. 자, 모집 인원이 특성하고 특별전형,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가는 전형은 3,000명 정도입니다. 지금. 그런데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제 말을 오늘 안 듣네요. 이런 거는 좀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특성하고 특별전형 어느 대학에서 뽑느냐? 이거 어머님들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예시 이거 아시죠? 우리 때 그 대학 줄 세우는 방법. 그 중에서 안 뽑는 학교는, 특성하고 특별전형을 안 하는 나쁜 학교는 서울대, 한국외대, 당국대, 국민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자세히 좀 적어놨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뭐냐. 수시를 보시면, 수시에서 우리가 가장 높게 볼 수 있는 대학이 성균관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균관대 이상의 학교를 원한다. 나는 고려대, 연대, 서강대 원한다. 그럼 정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판단해야 되는 게 우리 아이의 능력을 보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 아이가 구수영탐 합해서 2.5가 나올 것인가, 평균 등급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 참조하시고요. 그런데 요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취업하고 3년 뒤에 대학 가는 거, 특성화고 졸 재직자 전형 보시면 6,000명입니다. 2배 이상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뽑는 3,000명보다 3년 재직한 아이들을 뽑는 인원이 2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입결이 당연히 커트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을 시행하는 학교들을 제가 다 파란색으로 표시해놨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3년 재직하고 아이들을 뽑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와 달리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올해 교직 경력 29년 차입니다. 근데 29년 차에 거의 대부분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도하면서 지냈습니다. 최근에 일반고에서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지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나온 건데 제 경험이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1등급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2.5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수능 등급이 확보가 될 것이 예상되는 아이들은 플러스 알파가 수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애들을 제한 나머지 모든 애들은 저는 취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 2, 3등급이면 굉장히 우리 학교에서 공부 잘했는데 취업 안 되면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묻습니다. 취업 준비하다 안 되면 그걸 준비하면서 저희 기본적으로 다 학교생활기록부가 공통준비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용해서 아까 수시에 나왔던 대학에 가는 겁니다. 학종, 교과 이용해서. 그리고 합격해놓고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공사, 삼성 이런 데. 그래서 되면 취업을 하는 거고 안 되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면 됩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3학년 부장님께서는 아마 조금 더 한 2등급, 3등급 정도까지도 정시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다 케바케라는 말을 하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아이의 상황을 보시고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를 아이들이 혼자 준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반이 있습니다. 미래창조반. 미래창조반 신입생 30명 선발할 거고 여기 보면 공통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공통과정으로 했냐? 진학과 취업을 분리하지 않았냐? 아이들이 1학년 때 들어와서 뭘 알겠습니까? 충분한 탐색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적성과 소질이 있는지, 내신과 모의고사 등급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 학기 동안 저랑 열심히 탐색합니다. 열심히 탐색해서 7월 달에 아이들을 진학반과 취업으로 분리시키게 될 겁니다. 1학년 진학반은 제가 운영을 하게 될 거고 취업반은 이어서 설명하시는 산학협력부에서 아이들을 받아서 공무원, 대기업 이런 데 훈련을 시키게 되실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아이들이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 지원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요. 가정통신문 나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운영하는 거는 7시까지 운영이 될 거고요. 이런 활동이 이루어진다. 가정통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시범 운영 기간입니다.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저희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9시까지 진행할 거고요. 주간 부서도 저희 부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운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하시고 싶으시잖아요. 어머님들 저랑 상담을 하시려면 교내 공지사항 291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로 상담부실에도 요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학생용 학부모용이 다릅니다. 기입할 수 있는 내용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주된 기입 내용 중에 이 질문사항만 잘 적어주시면 제가 학생부가 다 열람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학부모님들은 미리 저랑 전화 통화를 하신 다음에 상담 일정을 잡으시고 대면 상담, 이메일 상담, 전화 상담 다 가능합니다. 상담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5분이 지났을 것 같은데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학총을 할 때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어머님들과 똑같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 대입을 치렀고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은 경험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저와 같은 시절을 보내서 어머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아이들을 잘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지난 학교에 있을 때 학부모 대 학부모가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의대에 간 아이 학부모한테 학교에 오셔서 좀 강의를 해주시고 부탁을 했는데 어머님께서 선생님 제가 많이 아파요. 아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더 아플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선생님이 대신 전해주십시오. 어머님이 그 삶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올 1등급이었어요. 1.0 일반고에서 나오기 힘들거든요. 1.0의 아이였는데 2학년 때까지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다 아이를. 근데 내가 발병하고 보니 정말 멀리 떨어져서 내 살기가 급하니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니 아이가 제대로 보이고 내가 해줬어야 되는 역할이 뭔지 바로 보이더라. 엄마나 부모가 해줘야 될 역할은 아이를 쪼고 아이들 하라고 다그치고 하는 역할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할 때 편의점 가서 정신 깨는
껌 하나 사주고 초콜릿 하나 사주는 일이더라. 선생님 제 이야기를 꼭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학총 때마다 이거는 부모님들하고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쪼갰습니다. 학생들 열심히 하라고 정보 많이 주겠습니다. 오늘 가져가시는 이 정보들이 아이들을 좀 이렇게 압박하고 그런 걸로 쓰시지 마시고 아이가 혹시 갈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머님들이 도와주시는 용도로 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3학년 부장 임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작년까지는 홍보부장을 했어가지고 아마 이걸 좀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3학년 부장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 입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절대로 저도 무조건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 명문대를 꼭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예시로 우리가 서울 선호대학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본교 이번 2024학년도 졸업자들 보면 그 189명이 졸업을 했고요. 진학은 123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학률 저희가 6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년제는 52명이 이제 진학을 해서 27.5%, 전문대는 71명이 진학을 해서 37.5%의 진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합격 주요 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부터 보면 저희가 중앙대 3명,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3명, 경희대 2명, 동국대 2명, 홍익대 1명 이렇게 쭉 많은 학생들이 좀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 아니잖아요. 대학을 가서 취업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수시로 진학을 한 겁니다. 수시라고 하면은 이제 정시는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시는 생기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제가 여기 2합 5, 2합 7, 2합 8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지금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 저희가 전형 유형에 교과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일반 전형으로 넣어서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일반고 1.12 등급과 뭐 특성화고 1.12 등급이 사실 그 어떤 취득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거는 좀 동일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동일하게 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경희대학교, 동덕여대 이런 경우는 이거 동일하게 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내신 따기 정말 쉬운 학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좀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희대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는 두 개 과목을 합쳐서 5등급 이내가 나와야 이게 합격이 되는데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경희대 뭐 미디어과,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회계학과 이렇게 쭉 되게 많은 학교들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올해는 이제 중앙대가 가장 좀 이렇게 인기 있는 학교고 과인데 여기를 진학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거는 지금 정시를 보여드리는 건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국수, 탐구 두 과목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점제로 해서 사실 그렇게 영향은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인데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수능을 학생들이 준비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좀 조바심을 느껴요.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갈 때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이왕 너가 수능 공부를 하는 거를 일반 전형도 쓸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저희가 이 탐구 과목을 직업 탐구라는 게 있지만 사탐, 과탐으로도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일반 전형으로 차라리 봐서 사탐, 과탐을 보자. 근데 직업 탐구는 사실 1등급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열심히 하면 2등급까지는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직업 탐구라는 거는 특성화고 친구들밖에 못 봐요, 시험을.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은 직업 탐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성화고 중에 1, 2등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만 열심히 하면 2등급까지 나오는데, 사탐, 과탐은 사실 1, 2등급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일반고뿐만 아니라 특목고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영재고 이런 친구들이 다 같이 경쟁해서 1, 2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탐, 과탐은 1, 2등급 받기가 정말 어려운데, 대신에 사탐, 과탐을 보면 일반 전형을 쓸 수 있으니까 이걸로 보겠다라는 친구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왜냐하면 사탐, 과탐 공부할 시간에 국어, 수학 좀만 더 하면
이거 3등급 정도씩만 나와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뭐 경희대, 중앙대 이런 게 지금 보면 저희가 평균 2.5라는 거는 이게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나오면 평균 2.5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나오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탐구는 어쨌든 1등급, 2등급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서 좀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좀 인기가 많아져서 서울 상위권 대학에 수능으로 가려면 이게 좀 점수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이게 한 중앙대 같은 경우는 3.5 막 이래도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해 결과를 보면 좀 많이 올랐고 대신에 이 상위권은 그래도 좀 올랐는데 저희가 뭐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여기 뭐 아주대나 인하대나 인천대나 이런 쪽을 보시면 평균 4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2.5등급 정도의 성적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못 가더라도 사실 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만 나와줘도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좀 선호하는 대학들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학에는 크게 수시랑 정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말씀을 드리자면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라고 해서 내신 성적 숫자만 보는 게 있고요.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서 생기부 아까 그 1번부터 8번까지 모든 텍스트를 다 보는 게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예전에는 교과가 내신 등급만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라고 해서 무조건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보여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학생부 교과라는 게 이 속차 등급만 원래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원래는 전문교과 잘 안 봤어요. 국영수사과나 이렇게 흔히 말하는 보통 교과만 봤는데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이런 텍스트들을 보는 건데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많이 오해하시는 게 무조건 특별 전형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특별이라고 한 거는 이해하기 쉽게 농어촌, 뭐 차상위 계층, 특성화고 이런 특별한 자격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이런 특별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반 전형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일반 전형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교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아놓은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만 따지는 거니까 특성화고는 쓰지 마 이런 학교들이 좀 있고요. 그거 저희가 어차피 학생들 진학 지도할 때에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면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고요. 밑에 종합이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 유형에 보시면 자 학생부 교과에서 특성화고를 X 쳐놨어요. 영재고도 X 쳐놓고 그럼 이제 영재고나 특성화고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로 한양대는 지원을 못해요. 교과로는. 대신에 이제 학생부 종합에 보시면 여기 일반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일반 전형이거든요. 일반은 다 동그라미가 돼 있습니다. 외국이랑 검정고시 빼고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반고랑 저희랑 특성화고랑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경쟁을 했을 때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대신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특성화고교 졸업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을 학생부 종합으로 따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데 대신에 같이 경쟁하면 너무 불리하니까 특성화고만 따로 뽑는다. 인원 TO를 따로 배정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생기부를 잘 준비해서 학생부 종합으로 한양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대신 누구랑 경쟁해서 특성화고끼리만 경쟁해서 일반고랑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경희대학교 이번에 저희가 간 학교인데 자 여기는 교과인데 보시면 특성화고가 여기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교과인데 그럼 특성화고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고요. 대신에 보면 여기도 수능 최저를 걸어놨어요. 근데 재밌는 점이 여기도 보면 뭐 의치한 예 여기는 빼놓고 인문자연 계열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두 과목 중에 2합 5를 맞아야 합격할 수 있거든요. 2합 5? 보통은 영어, 국어를 많이 맞춰요.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3등급 정도 그래도 좀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예술체육 보면 여기는 한 과목만 3등급 이내 맞으면 되거든요. 한국사 5등급 이내 무조건 나와야 되고. 이게 예술체육이 어떤 거냐 봤더니 예술디자인대학이랑 체육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체육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체육 뭐 실기 이런 것도 없이 아까 그 내신이랑 수능 최저만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 저희 학교 학생들도 디자인과를 많이 가는데 이런 과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을 한 과목만 3등급 이내로 맞으면 지원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대신 내신이 좋아야 이제 수시에 경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숫자만 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지금 교과 전형인데도 학생부 교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등급과
출결 봉사도 보고요. 이걸 70%로 보는데 이 30%는 뭐냐면 교과 종합평가라고 해가지고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수시로 예전에 교과로 대학을 가려는 친구들이 전공교과 수업을 막 안 듣고 말했어요. 잘 안 듣고 어차피 이거는 안 들어, 국영수만 들어가지 전공교과 안 들어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서 여기 보면 전공 관련 교과이수 노력과 성취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대학 이런 건 아니지만 요즘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국영수 사과를 잘했어도 이 30%에는 전공교과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국영수 사과만 뭐 무조건 집중해야 된다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 저희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 빼놓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교과 아까 저희가 70% 반영할 때 그 일반 선택 과목이랑 진로 선택 과목이란 게 있어요. 사실 저희는 국영수 사과가 진로 선택 과목이 없거든요. 특성화고라서. 근데 다행히 경희대는 이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걸 없다고 해서 마이너스 시키질 않아요. 근데 종종 마이너스 시키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려는 거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걔네가 뭐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막 반가워 이걸 듣는 게 아니고요. 이게 생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특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부를 채우려고 지금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인문계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혹시 좀 생기부를 풍부하게 만들고 싶다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게 정말 좋고요.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도 없고요. 그리고 반영교과도 그냥 깔끔하게 국영수 사과 중에 제일 잘한 거 10과목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 학생들이 종종 합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뭐 어떤 걸 보냐. 사실 대학마다 이게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큰 흐름은 비슷하고요. 그래서 뭐 학업 역량, 개인 역량, 잠재 역량이라고 해서 지금 이건 한양대 걸 제가 갖고 왔는데, 그래서 학업 역량을 뭐 학업 성취도, 발전 정도, 탐구력, 호기심, 그다음에 개인 역량은 뭐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 이수 현황 및 실적. 그러니까 국영수만 잘한다고 해서 수시로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 교수는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학교 봉사 활동은 인정이 돼요. 근데 외부 봉사 활동은 인정이 안 됩니다. 대입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좀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학교 안에서 봉사 활동 시간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모집을 할 때 그때 많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도 안 해놓고, 제가 고3 다니면 5년 했는데 여기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고3 이제 3월 달에 상담할 때 선생님 저 이제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랬는데 저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생기부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수능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3학년 1학기 때 애들이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고3이 됐으니까. 근데 사실 그때 약간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되는데, 혹시 3학년 학부모님 계신가요? 그렇게 늦진 않았습니다. 네, 조금 늦었지 그렇게 늦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시는 쉽게 말해서 수능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일반 전형을 정시로 보는 건 거의 모험보다도 더 좀 그런 거고요. 저는 정시를 할 건 무조건 특성화 특별 전형을 해야지 일반 전형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기준학과라는 게 동일 계열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학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면 어떤 특성화고에서 디자인하는 학생이 뭐 환경과로 가고 싶어서 일반고로 전학을 간다고 하고 막 이런 사연들을 막 들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동일 계열이면 갈 수 있어서 그 친구가 원하는 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입학 설명회 때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건데, 연세대학교 특성화 특별 전형으로 저희가 문과대학에 국어, 중어, 중문학과 이런 데 갈 수 있는 이유가 이 기준학과에서 인정이 되면 갈 수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하나는 인문계열, 하나는 자연계열로 하려고 기준학과 양쪽 사이즈를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전 웬만한 학교에 문과, 이과는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랑하는 학교인데, 여기는 모든 과에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 기준학과에 이 5개 과가 프리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디자인이나 문화 콘텐츠과가 기준학과로 있으면 모든 과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저희가 문화 콘텐츠랑 공간연출 디자인과만 디자인과가 있어서 어쨌든 서울시립대는 정말 저희가 그래서 물리학과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별의별 과를 다 갑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랑 동일한 건데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홍보 다닐 때는 막 우리 학교에서 뭐 연세대 가고 서강대도 가고 막 하니까 막 갈 수 있다 이러고 막 홍보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와서 연세대 가고 고려대 가고 서강대 가려면 정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서는 갈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뭐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런 데도 지금 다 정시라서 어쨌든 이런 학교를 가려면 정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괜찮다, 나는 그 정도까지 안 가도 된다, 뭐 명지대면 충분하다 이러신 분들은 교과로 갈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로만 가는 거고요. 근데 사실 여기가 지금 뭐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전형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거고, 그리고 종합 전형 아까 말씀드린 성균관대, 건국대, 광운대 이런 데도 종합적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수능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수능은 너무 힘들고 안 하면 좋긴 한데, 그래서 종합으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종합으로 가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종합에서도 저희가 방금 이런 성균관대나 건국대 이렇게 인원이 23명, 22명이잖아요. 얘네는 특성화고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이 밑에 고른 기회 전형에 특성화고가 지금 녹아있는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서강대가 85명이나 뽑네. 근데 이 85명은 특성화고만 뽑는 게 아니고 농어촌, 기초생활, 국가보건, 특성화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85명을 섞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도 이거 하나의 지원 자격은 충족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 전형 학종은 다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과도 가능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학교에서 이제 찾아서 다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전공적 합성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영상을 전공했는데 대학교를 영상 관련 학과로 갈 거다. 그럼 학종에서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학생이 그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 전형 학교마다 다르지만 수능 최저를 맞춰야 가능한 학교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반영교과 과목이 수학, 국어가 몇 번 안 들었으면 지원 불가능하고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건 당연히 3학년 1학기까지 국영수가 편성이 돼 있어서 다른 특성화고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고요. 대학 그렇게 지원할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가 된다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신청하고 취소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들을 친구들은 듣는 게 좋고, 정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막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약간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을 할 텐데 1년 동안 좀 더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도 지금 3학년이 진학준비반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별도로 학급을 빼준다는 것도 아니고요. 뭐 수업을 빼준다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수능 준비를 저희 학생들이 하는데 평소에 학교에서는 국영수 그 교과 시간 말고는 수능 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수업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 가면 2시간, 3시간 공부해요.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 이러고 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학교에서도 있었고 학원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능을 준비한 건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고3 때까지 가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 2시간도 학원 수업만 그냥 듣는 거지 내 공부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학생별로 월, 주, 일별 학습 계획을 짜고 그걸 얼마나 이행했는지 계획을 이뤄 나갔는지를 좀 점검하는 어떻게 보면 멘토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 분석하고 관리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22명, 26 정도로 분석을 하려고 하고, 만약에라도 지원자가 초과되면 저희가 이제 3월 28일 목요일날 모의고사를 봐요. 이 모의고사 국어, 영어, 수학 성적으로 22에서 26 정도를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종종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왜 수능 공부 못하게 하냐고 전화해서 막 화내세요. 왜 애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냐.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존재 자체가 일반고랑 똑같이 배우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학교에서 전문교육과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를 배려해주는 전형이 특성화고 특별전형이거든요. 근데 왜 학교에서 애가 좀 대학을 가겠다는데 무슨 전공을 배우냐, 왜 국어를 못하게 문제집을 왜 못 풀게 하냐 이러시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해당 교과 시간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성적이 높지 않았어도 사실 정말 고등학교 때 와서 열심히 하면 정말 목표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좀 빨리 깨닫고 부모님도 좀만 이렇게 도와주시면 학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부장입니다.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은 이제 대학을 목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 3학년을 지나다 보면은 수능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애들이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진로부장님께서는 1등급하고 수능이 잘 나온 학생들은 대학교의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을 해주고 2등급, 3등급, 4등급이지만은 수능 성적이 안 나오고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데 내신은 가지고 있다라는 학생들한테 취업적으로 한번 준비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수시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신 성적만 맞춰놓으면은 아까 수시에서 교과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작년에만 봐도 충북대학교를 들어갔던 내신 성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지 않고 2.7등급까지 저기 추가로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학교에서 합격했던 합격자, 22년도 합격자, 23년도 합격자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은 21년도에서는 저렇게 준비했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면서 애들도 대학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작년에는 솔직히 2명밖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합격했던 애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3년, 4년 후에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뽑고 있냐면은 일반 공채에서 뽑고 있는 TO를 특성화 고등학교에다가 할당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10월 달에 보고 있고 서울시 공무원도 10월 달에 보고 있고 경기도 공무원도 10월 달에 시험을 보고 있고 4번에 있는 지역인재 공무원은 8월 달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험 과목으로는 틀린데 경기도 서울시 교육청은 국어, 영어, 물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전공 과목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공무원은 국어, 영어, 한국사를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열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지금 보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건축적으로는 방송 무대 디자인과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는 4개과를 보고 있고 가운데 있는 게 지역인재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은 영상 연출과나 미디어과 학생들 중에서 수능을 공부를 하다가 수능 성적이 안 나오고 내신은 2등급, 3등급, 4.5등급까지 볼 수 있습니다. 4.5등급 안에 들어오면서 전문교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교과가 B등급 이상이 평균을 맞고 A가 50% 이상이 넘으면 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가도 국어, 영어, 한국사가 26년도부터는 약간의 수능 형식으로 문법 위주에서 수능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100점 정도 맞고 국어하고 영어를 70점 정도만 맞아도 평균 80점 정도 맞으면은 안정권으로 일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시험을 보고 싶었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냐면은 전사, 회계, 운용 자격증 3급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2학년 2학기 때 말에 선생님 저 지역인재 시험을 보고 싶은데 안 될까요? 라고 했는데 자격증을 6개월 동안에 못 따서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때부터 방과후 수업을 무료로 개설을 해서 지금 전산회계 운용 자격증 3급을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수능 후 공부를 하더라도 1학년 1학기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때만이라도 자격증을 따놓고 2학년 2학기 때 가가지고 진로를 다시 변경하고자 할 때 애들이 자격증만 있으면은 이렇게 시험을 볼 학교에서 9명까지 추천해서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쪽은 3.5등급이고 오른쪽은 4.5등급 안에 들어와야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은 고양교육청, 파요교육청, 시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전기직이나 건축직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발령 나는 게 아니라 교통과도 가고 다른 과도 많이 발령을 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2대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한 명 뽑는데 한 명이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냥 시험만 보고 합격을 해서 지금 발령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트라인도 보면은 제일 높은 데가 89.66인데 그리고 제일 낮은 데가 69점입니다. 69점이면은 솔직히 전공하고 물리만 보는데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69점 정도의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인기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공무원의 인기도 떨어진 것도 약간은 있지만은 3년 전부터인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졸업하고 4년, 5년까지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그 다음에 졸업하고 한 번만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지면 일반 공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고 밑에 있는 거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은 성적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낮았습니다. 204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70점도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8월 달에 시험을 보는 건데 지역인재 공무원입니다. 이 자격증을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보기 위해서는 아까 기술직은 시험을 그냥 봐도 되는데 8월 달에 보는 지역인재는 무조건 전산회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선발 인원이 지금 137명, 13명, 40명, 100명 그 정도 되는데 경쟁률도 2.7대 1, 1.9대 1, 1.7대 1, 2.2대 1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국어, 영어, 한국사만 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죠. 3.5등급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전문교과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되는 거는 국어, 영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 연출과나 미디어과 학생들 중에서 수능을 공부를 하면서 봐도 되고 수능을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안 나와서 수시 성적은 맞췄는데 진로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학생이 응시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수가 있는데 이래서 지금 특성화를 따놓고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선생님학과 대학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생기부가 준비되니 아니요 생기부 안 돼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저한테 왔을 때 선생님 취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자격증이 뭐가 있니? 자격증이 없는데요. 그랬을 때 그때부터 자격증을 준비하면은 늦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만이라도 커말이나 한국사나 전산회계를 따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진로의 방향을 결정해서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능이나 안 나왔을 때 내신이 안 나왔을 때 이 방향을 틀어서 진로 쪽을 취업 쪽으로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하나은행에 우리 학교에서 합격한 애가 있는데 걔 내신 등급이 4.8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찾아왔어요.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운이 좋게 하나은행에서는 학교장 추천으로 받지만은 자격증을 안 받습니다. 오로지 NCS하고 일반 상식, 금융 상식만 봐가지고 지금 합격을 해서 김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